네, 안녕하세요. 바둑 황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뤄지는 아주 아기자기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재미난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베개 적진 안에서 흑돌들이 모두 에워싸여져 있어서 정말 위험하기 그지없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풀어내는 게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흑돌들을 살려내야만 바둑 황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하고 이 분단되어 있는 흑돌, 요 한 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백의 흠집을 살짝 들춰내면서 이 흑돌들을 멋지게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다 같이 바둑 황제로 또 거듭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감이 너무나도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단점을 이렇게 공략을 하는 것인데요. 백이 도망쳤을 때 만약에 흑에게 이 석점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자, 이미 삼궁이 확보가 되어 있을 뿐더러 여기 있는 두 점도 위험하고 이쪽에 있는 한 점도 위험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두 집이 나는 걸 넘어서서 대거를 짓고 살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정말 큰 자리가 있다면 한번 가지고 이렇게 두 집으로 줄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석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이 흑대마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백은 당연하게도 이 석점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쪽을 따내는 것까진 시원한데 백이 5점을 도망을 쳤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이 귀에서 한 집은 나지만 여기 있는 집이 살짝 헷갈릴 수 있지만 백돌이 바깥쪽을 다 메꾸다 보면은 옥집이 되더라, 이런 결론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흑이 뭐 여기를 이제 와서 차단하자니 오히려 빵 때림을 줘가지고 이적수를 잔뜩 둬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지금 뒤늦게 젖혀간다고 해도 이거는 뭐 백이 손을 빼더라도 이렇게 받아주고 여기도 쓸 때 살짝 무섭긴 한데 이 필살기 유가무가의 지금 지혜를 갖고 손을 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에1 들어가가지고 패 들어가겠다고 겁줄 수가 있는데 괜히 이렇게 수상전 잘한답시고 패를 내줄 필요는 없고요. 자, 역시 이쪽을 딱 보강을 해주면서 지금은 유가무가로 이 흑돌들을 물리쳐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너무 쉬워 보이더라니 이 지금 단순한 끊음 가지고는 이 석점을 공략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라는 결론에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석점을 좀 반대쪽으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백이 당연하게도 이 석점을 포기할 일은 없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도를 살려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가 이제 고민이 또 깊어져요. 이렇게 단수 치는 것까진 가능한데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준비를 하고 있자니 백이 선택사항이 많죠? 이렇게 둬도 되고 여길 둬도 되고 여길 둬도 됩니다. 자, 이렇게는 두면 안 되겠죠. 이것은 백이 딱 걸리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자, 그래서 흑이 지금은 요것도 좀 어렵고 이게 아니면은 살려가 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점을 지그시 눌러주면 자, 이거는 뭐 수상전이 딱 봐도 이미 져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수를 쳐도 따내가지고 결론이 나왔죠? 자, 단순하게 여기를 그냥 끊어지는 자리가 보인다라고 해서 덤벼들었다가는 이 석점을 준비할 수 있는 공략점은 잘 안 나온다, 이런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는 좀 완만하게 공격하는 걸 좀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뒤에서 관망하는 공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백이 딜레마죠. 석점을 살려야 되나? 아니, 석점이 아니라 한 점이죠. 한 점까지 살려줄까 말까? 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백의 입장에서 또 바둑 황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죠. 돌을 너무 다 살리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백은 이쪽에 수상전을 이길 수 있을 줄 알았겠지만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죠. 귀에 지금 특수성이 그대로 발현이 되면서 자, 흑이 바둑 황제로 다시 거듭나는 순간으로 바뀌게 되죠. 자,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요게 좀 실수였나? 여기를 먹여치면 될까요? 늘어준다면 돌려차가지고 이거는 뭐 백이 기분 좋게 또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흑이 이거를 이제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대로 흑이 이 한 점을 쟁취하면서 역시 백돌은 모두 잡혀버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역시 바둑 황제로 도달하기 위한 필요 조건 중에 하나는 돌을 잘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다만 이렇게까지 뭉탱이로 버려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생기고요. 자, 백은 이 석점, 키포인트인 이 석점을 살려주고 이 한 점을 버리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또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흑이 또 한번 수상점 버텨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백이 안쪽 공배를 메꿔준다라고 하면은 흑이 주장하는 바가 맞죠. 하지만 백은 바깥쪽을 메꿀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이런 착각을 스스로 하기가 좀 쉽단 말이에요. 하지만 백은 어떻게 둔다? 바깥쪽을 둔다. 그러면 지금 흑대만은 잡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가만히 있는 수가 또 좋은 수가 돼요. 자, 이거 말고 이제 또 모양 따라 가지고 혹시 이렇게 지켜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흑이 가만히 빵따냄을 해주면은 이 모양이 좋은 줄 알았던 요 수가 오히려 독이 돼서 돌아옵니다. 자, 백이 스스로 자충이 되는 다음 수상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이 모양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수를 논하는 상황에서는 모양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 모양은 초반에 정석을 진행할 때만 중요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잘 안 통해요. 그러면은 흑이 또 다른 루트에서 공격을 해봄직한데요. 바로 이런 공격이 또 나옴직합니다.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게 또 굉장한 독을 품고 있거든요. 자, 이게 백이 딱 봐도 이어가면은 야, 이거는 딱 한 집만 만들어주면 내가 이긴다라는 결론이 딱 나와 있는 모양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흑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백이 두는 자리.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날려주면은 백이 조금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끊어가지고 얘를 잡아야지. 잡으면 나도 잡고. 여기는 어차피 두 집이 안 나니까. 하지만 흑은 그렇게 해줄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끊었을 때 이렇게 젖혀가지고 돌돌돌돌돌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자, 놀랍게도 백돌이 먼저 잡힙니다. 백이 어떻게 변화구를 써봐도 백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백이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한번 변화구를 날려볼까 싶은데 이거는 이제 얘를 잡겠다 이거거든요. 이거 도망가봤자 백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수상전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흑이 그걸 해주겠냔 말이죠. 황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쟁취를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치중 한 방이 아주 그냥 비수처럼 날아 꽂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재밌는 게 지금 백이 잘 안 되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다를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했다가는 백이 끊는 수가 부활합니다. 자, 어때 보이시나요? 이때 많이 스스로 흑이 함정에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흑이 결국은 이거를 따내는 걸 마련해야 되는데 이 두 점 따내는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흑이 함정에 제대로 빠졌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흑은 바로 본체 공격에 들어가야 돼요. 이 5점만 제압을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거든요. one thing 하나에만 딱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흑이 어마무시한 그런 일을 벌여냄으로써 황제로 등극을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백이 실패한 건 맞는데 그래도 백의 입장에서도 어떤 수가 또 남겨져 있는지 과제를 하나 또 풀어내야 됩니다. 그냥 순순히 잡힐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있어요. 흑이 이거를 도망가달라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은 이제는 또 이렇게 하는 수상전은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만 그리고 이렇게 단수 치는 것도 끊는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백돌이 다 잡히는 것밖에 없지만 자, 하지만 이렇게 한 점을 또 품어가는 수가 생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요 한 수 젖혀놓은 수가 효자 역할을 해서 이제는 수상전의 결과가 뒤집어짐과 동시에 흑대만은 잡힐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흑은 뭘 해야 될까요? 이 한 점 잡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흑은 여기를 먹여치면 될까요?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끊으면 따내가지고 역시 흑이 이겨갈 수 있는 수상전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백은 여기를 따냄으로써 이렇게 막아가지고 단패가 나오는 모양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실패가 됩니다. 왜냐면 백이 패를 아껴놨다가 다른 데 연타를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은 그냥 막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에요. 왜냐? 백이 스스로 패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흑이 선택권이 있어요. 여기를 따낼 수 있는데 백이 패감을 쓰고 만약에 따냈다. 이때 이제 흔히들 많이 하는 실수가 이런 수읽기 한번 해볼까? 이 백도를 촉촉수로 한번 좀 몰아가 보면 패도 안 내줘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백은 여길 단수 쳐가지고 패를 냅니다. 다음에 이게 한 방이면은 바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길 두면은 이렇게 백이 단패를 할 수가 있고 또 흑이 지금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촉촉수를 노려보는 거를 한번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백이 이번에는 크게 끊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이 돌을 잃는 순간 흑돌은 잡히기 때문에 역시나 단패가 돼요. 자,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하고 백이 여길 두면은 따냈잖아요. 백이 패감을 쓰고 되따냈을 때 이럴 때 현명한 방법은 내가 패감이 없다. 그러면은 자체 패감을 쓰는 게 아니고 큰 자리 한 20집짜리를 쟁여놓고 그 다음부터 패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패 이기고 지는 거에 여부와 상관없이 큰 자리 하나를 보너스로 받았잖아요. 아니면은 팩감을 만드는 작업이 될 만한 그런 수순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체로 흑이 두지 않는 것이 한 수를 버는 그런 고수다운 패 운영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흑이 이 자체가 성공이 된 건 맞습니다. 황제로 등극한 건 맞는데 백도 굉장히 재밌는 수를 보여줬죠. 자, 그러면은 이 수가 또 결론이 나오죠. 뭐였죠? 그렇죠. 황제는 돌을 잘 버릴 줄 안다. 얘를 버릴 줄 아는 게 황제로 거듭나는 길이에요. 왜냐면 이걸 뒀을 때 여기만 잡으면 되니까. 자, 이 한 점 가지고는 두 집이 잘 나올 리가 만무하고 젖혀가도 이제는 한 집을 내가지고 아까 봤던 그 유가무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될 만한 거는 다 해봤거든요. 여길 붙인다. 자, 나름대로 지금 패라도 낼 수 있는 괜찮은 아이디어가 맞죠? 하지만 백은 이번에는 이렇게 이어가지고 여기 한 집을 내줘도 가능하고요. 반대쪽을 이어가지고 뭐 여길 덧칠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길 뒀을 때 뭐 한 점 버리면 그만이에요. 자, 지금 쉽지 않은데 그렇죠. 바로 치중이라는 결과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 되죠. 자, 백이 여길 뒀을 때도 이렇게 단수를 쳐주면 흑이 포위망을 풀어주는 결과가 되지만 뒤쪽으로 빠꾸 하는 수가 있어요. 단수를 치고 여길 둬봤자 요렇게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백이 지금 흑한테 장단을 좀 맞춰준 그런 느낌이에요. 장단을 안 맞춰주는 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한 점을 살리면 안 되죠. 이렇게. 자, 흑이 이쪽을 두면은 요 한 점 제압을 하기만 해도 두 집을 만들 수 있고 설령 이걸 깜빡하면 이렇게 단수 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단수 한번 깜빡하면 바로 흑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를 읽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 수는 요 석점을 노리는 기준점이 되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를 치중가는 아주 기가 막힌 묘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백이 여길 두면은 딱 보이죠. 콤비네이션으로 인해서 백돌이 잡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 그러면은 백이 이번에는 무시를 한다. 그러면 요 한 석점을 끊어내서 이걸 살리더라도 따내는 게 선수가 됩니다. 이걸 들어가서 패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쯤 흑이 여기를 쑥 내려 빠지면 패가 풀려버리게 돼요. 그럼 백은 결국은 흑한테 두 집 내주는 걸로 만족을 하고 만족이라기보다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대국을 속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따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어차피 요도를 살려야 되고 두 집이 나니까. 이거 말고 백이 그러면 이쪽을 먼저 한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이 석점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으면 안 되고 돌려차기를 해주면 이렇게 칠 건 아니잖아요. 그쵸?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 그럼 이것도 지금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백이 전체를 다 살려갈 순 없을까? 어디서 봤던 모양이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그 모양이에요. 젖혀가서 백이 만약에 얘랑 같이 춤을 추려고 한다. 그럼 맞장구를 쳐주면 백은 딱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대성공.
자, 그리고 이제 백이 만약에 이쪽하고 놀려고 한다. 얘를 도와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돼서 흑의 대성공이 됩니다. 뒤늦게라도 포기한다. 그러면은 흑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큼지막한 집을 10집을 만들면서 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백의 최선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지금 석점을 포기하는 거, 자, 요게 하나가 되겠고요. 반대쪽으로 두는 것도 이제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맥락으로 간주하면 되겠죠. 같은 지금 결과이다 보니까 다른 꼴은 아닙니다. 자, 이제 다른 게 뭐냐면 말이죠. 버텨볼만 할 때, 바로 이걸 잊고 나서, 그렇죠. 아까 보셨던 이것을 버텨내는 게 이제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패는 아니고 백이 좀 불리해서 패가 만약에 졌을 때 집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패감이 많거나 뭐 패를 통해 가지고 이득을 봐야 될 때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버텨야 되는 게 최선일 때가 존재하겠죠. 사활 문제의 기준으로는 패로 풀어주시는 것이 백의 입장에선 정답이 맞고요. 실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두는 것이 분명히 정답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백이 자유자재로 또 활용할 수 있어야만 이 흑이 황제로 거듭나는 것에 정확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정말 좁은 기회에서 바둑 황제로 거듭나보는 그런 아주 멋진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에서 멋지게 바둑 황제로 거듭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